제일 잘했을 때는 당연히 전교 1등이었고 제일 낮은 등수는 서울과학고 때죠. 2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때 대부분 몇 시간씩 공부했어요? 지옥 학생이 만약에 수학 물리를 좋아하고 잘해서 뭐 서울대나 카스트나 공대를 가면 대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수학 물리는 제가 수학을 잘하고 싶어졌습니다 써놨지만 수학 같은 과목의 제일 좋은 점은 뭐냐면 잘하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지만 한 번 잘하면 남들 10시간 걸려서 해야 될 공부를 2~3시간 만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대 정규공학부 때 상위 30% 안에 드는 게 이제 A학점이죠. A학점을 받기가 되게 쉬웠어요. 왜냐면 이미 수학 물리를 너무 좋아하고 잘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지호 학생이 요즘의 흐름이라든지 부모님이 가라 그래서 의대를 간다. 진짜 하루에 자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하루 종일 공부만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암기 과목은 그게 안 좋아요. 암기의 천재도 3번 보는 애가 4번 보는 애를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계속 3번, 4번, 5번 봐야 돼요. 수학은 제가 잘하면 한 번만 공부하고 하루 종일 놀다 내일 시험 봐도 하루 종일 공부한 애보다 제가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학을 열심히 하면 되게 좋다. 왜냐면 남들 수학 공부할 시간에 암기 과목 공부할 시간을 벌 수 있거든요. 저는 고3 때 수능 공부할 때 너무 좋았어요. 수학이랑 과학을 공부를 안 해도 됐었거든요. 왜냐면 미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너무 많이 해놔서. 그러니까 지금 수학을 초등학교 때 열심히 해두면 그만큼 고등학교 때 암기 과목이나 영어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어요. 네, 선순환을 돌 수 있는 거죠. 지옥 학생은 어디 가고 싶어요? 혹시? 서울대학교 원자해공학과. 서울대 무슨 과요? 원자해공학과. 왜 원자해공학과를 가고 싶어요? 핵분열 좋아해서. 핵분열을 좋아해서. 그 핵무기 떨어지고 막 죽고 이런 건 본 적 없죠. 그렇죠. 핵분열이 좋은 거예요. 에너지로 쓰이는. 제일 잘할 때가 전교 5등이었고 제일 못할 때가 전교 6등이었어요. 뭐 아주 편하죠. 제일 잘했을 때는 당연히 전교 1등이었고 81년생이 아마 베이비붐 세대의 자식들이어서 학생 수가 81년생까지 계속 많아져요. 저는 나름 자긍심이 있습니다. 81년생이라서 저는 중학교 때 한 반에 55명씩 10개 반이어서 전교생이 거의 한 학년이 550명, 560명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수석 졸업을 했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2번씩 보면 1년에 2학기니까 12번 중에 8번을 전교 1등을 했었어요. 그리고 가장 낮았던 등수가 전교 5등인가 그랬는데 기억이 납니다. 전교 5등 성적표를 받고 집에 온 날 저희 집은 되게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식사를 차려주고서 마지막 얘기라고 방문을 닫고 들어가셨어요. 이러려고 너 밥 차려주는 게 아니야. 본인은 최근에 책을 쓸 때 그 얘기로 상처를 엄청 받았었는데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런 얘기를 듣고 한 적이 없다. 듣고 부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또렷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저는 되게 착한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보통 반항심이 생기잖아요. 전교 5등한테도 밥을 차려주지 않으면 내 동생은 전교 30등 하고 있는데 내 동생은 왜 밥을 차려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중3에 저는 되게 어렸기 때문에 조숙하지도 못해서 나 밥을 먹으려면 전교 1등을 해야겠다. 내가 엄마를 이렇게 슬프게 했구나. 저는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냐면 부모님이 저를 그런 아이로 낳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가 준성아 하늘이 빨간색이야 그러면 하늘이 파랗게 보여도 빨간색이라고 외우고 말을 하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준성아 너 전교 1등 해야 돼 이러면 왜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나의 존재 목적은 전교 1등이다. 엄마가 내가 전교 1등에서 즐거워하면 그게 아들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거고 밥값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제 과학고에 가서 심하게 사춘기가 와서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죠. 내가 공부를 못해도 나는 충분히 살 만한 가치가 있고 밥을 먹을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엄마가 나를 9년간 속여왔구나. 그리고 제일 낮은 등수는 서울과학고 때죠. 서울과학고 때는 한 반에 30명씩 이제 특수 목적 고등학교다 보니까 적어서 6개 학교에 80명이었는데 아직도 또렷이 기억을 합니다. 교련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저희 때 암기 과목인데 약간 사회 같은 과목인데 정확히 등수가 찍혀요. 145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겁니다. 전교 1등 180명을 모아두면 180등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서울과학고 때는 어땠냐면 사실 그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공부 잘하는 학교에 보내거나 학원에 보냈을 때 우리 아이가 나랑 여기서는 뭐 1, 2등을 하거나 5등 안에 들었는데 50등을 하거나 100등을 했을 때 아이가 오히려 절망해서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어떨까? 물론 그런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꼭 학교가 아니어도 그런 순간은 분명 와요. 살다 보면 내가 우리 동네에서는 제일 뭐 운동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대학이나 취직을 해보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득실득실되는 경험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무너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살아가야 되고 버텨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얼마 전에도 저한테 이메일로 그런 얘기를 하는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좋은 학원에 보내고 싶은데 아이가 괜히 거기 가서 등수가 너무 떨어지면 지레 겁먹어서 포기할까 걱정이 된다. 보내는 게 맞을까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보내시라고. 오히려 그런 거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예방접종식으로 미리 좌절하고 포기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이가 그래도 중고등학생 사춘기 시절에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고 나서 그런 어려운 학원에 보내서 낮은 등수를 받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는 제 경험도 그렇고 제 주위를 봐도 그렇고 오히려 어릴수록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릴수록 오히려 회복이 더 빠릅니다. 네. 어릴 때 그런 거를 맛봐서 포기를 하는 아이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오히려 어렸을 때 그런 걸 맛보고 그걸 이겨내서 소위 말해서 회복 탄력성이나 근성이 생기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 주위를 봐도. 오히려 슬프게도 나이가 들수록 특히나 그런 거를 고등학생 때나 대학생 때 느끼면 제 주위에도 포기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심지어 서울대 의대 때도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교육제도를 바꾸지 않아요. 그 치열한 경쟁. 저는 사실 좀 그렇게 자식을 의대로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님들 보면 정작 의대생들이 얼마나 힘든 프레셔와 스트레스를 받고 보기 싫은 수술 장면을 보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의사가 되는지를 모르는 의사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많은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교육제도가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 제 후배들한테 또 유튜버로 제 의대생 20년 후배들을 알게 되면서 보면 아직도 사실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공부를 잘해서 의대를 가면 알고 계십시오. 분명 동기들이 졸업하기 전까지 최소 한두 명은 자살을 할 겁니다. 공부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긴 했지만 자살에 대한 생각이 한 번도 들지 않았어요. 왜? 초등학교 5학년 때 대치동 학원에서 그런 절망감을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때는 내가 슬프다고 해서 자살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자살이라는 게 뭔지도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여러분이 그게 공부든 운동이든 뭐든 한번 쓰러지고 무너지게 할 경험을 자식들한테 주시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